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출근길에 약 5분 정도 우크라이나 위기를 먼저 체크해보고 모건 스탠리의 LNF 매수 레포트를 읽어보며 어느 정도 가격이 매수하기에 적절한 가격대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위기는 첫 번째로 시한부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시장이 전쟁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고 위험이 자산 가격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 향후 전면전으로 확대 여부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가느냐 장기전으로 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추가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파급력 측면에서 보면 영내와 글로벌의 중간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극 여부인데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은 기타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 상황은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표로 보는 글로벌 거시경제 국면은 확장이나 지난해를 정점으로 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내성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응의 여력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려나온 돈을 다시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 가동도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또 돈을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긴축 기조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당장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초기 반응 이후에 제한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화정책 대응이 가동될 가능성이 낮고 러시아가 조용한 전쟁으로 초기 상황을 주도하려고 의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되시 흔히 목격되는 첫 번째 금융시장 충격 그리고 정책 대응, 위험자산의 급반등 패턴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사태의 전기 양성과 인플레이션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LNF 목표가 31만원 오버웨이트이라는 매수 레포트를 읽어보실 텐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쓰는 오버웨이트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식이 업종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 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른 업종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될 때 그래서 그 특정 주식이나 특정 업종의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매수하여 전체 보유량에서 차지하는 보유 비중을 높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는 올해 가이던스를 2조 5천억에서 2조 8천억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가이던스였던 2조 초중반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영업이익률은 5%에서 6%로 동일한데요. 일단 LNF는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글로벌 OEM의 EV 생산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기존 핵심 고객사의 NCMA 제품이 하반기 주문 모멘텀이 좋아졌다라고 판단되고 더 높은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정치는 초기 비용 상승 때문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부족, 매크로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배터리 업체들의 컨센 하회에도 불구하고 LNF의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일 2월 22일 화요일 사모펀드에서 LNF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LNF를 순매수한 금액은 135.92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0.1%에 해당했습니다. 연속으로 순매수가 앞으로도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체크해 봐야 되지만 꽤 큰 금액의 매수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에셋 레포트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 심화 실적 예상치는 높아졌다 라는 것이고 부제는 하이니켈 쇼티지 심화로 오더 증가가 지속 중에 있으며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었죠. 생산 능력 그리고 출하량이 상향되었고
23년 말 생산 능력은 20만 톤으로 상향되었으며 22년 매출액은 2.7조 원, 영업이익은 1945억 원 예상인데 시장 예상치 매출액은 2.2조, 영업이익은 1,500억 원인 것에 비해 아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단기 업황 둔화에도 공급사 제한적인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 심화, 즉 고객사 요청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섹터 C 상승 구간 하이니켈 양극재의 P와 Q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 특히 LNF의 최종 고객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한 상태죠. 따라서 생산 및 판매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잘 되면 당연히 LNF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키워드 수산화 리튬 자회사를 통한 내재화, 원가 상승 압력을 일부 방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LNF는 동사의 자회사 JH화학으로부터 양극재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수산화 리튬을 내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수산화 리튬 원가 상승분 일부를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중장기 자회사 가치 상승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레드우드와의 협력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중장기적으로 니켈 등 메탈 가격을 충분히 방어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목표 주가는 36만원 유지라고 하며 글로벌 관점에서 봐도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유한 K양극재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성장 각도 덕분에 이러한 목표가를 추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달 동안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이고 작년 12월 22일부터 어제 2월 22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기관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그 다음은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외인은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했지만 최근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NF 1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랑 색깔 장기 외부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에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서 고급 문투 한 끝에 현재 돌파를 하는 상황인데요. 돌파를 하긴 했지만 바로 위에 저항밴드 19만 3,900원부터 19만 7천원이 기다리고 있죠. 이 가격대를 뚫고 지지받는다면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갈 것으로 추측되지만 한 번에 뚫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들이 진입을 한다면 19만원 초반 혹은 18만원 중반대에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줄이면서 가장 적절한 평균 단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본 동영상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가정을 돌보시느라 이 자료를 찾아보실 시간이 부족한 분들 혹은 건전한 종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분석 영상이고요. 항상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파는 그러한 안전한 투자 방법을 지향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LNF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